재산은, 여러분의 권리는 또 여러분의 가족, 부모, 형제, 처자식은 잘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다행히, 요행히 그래도 그런 사람이 주변에 없거나 여러분의 가족 중에 없다 그런다면 여러분 천만 다행인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사후피해자가 1000만이 넘는 사후피해자 시대가 왔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18년이라는 세월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의 기억을 되돌려 보십시오. 18년이라는 세월? 지난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40 초반이었는데 어느새 벌써 인생의 중년에 와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저는 시련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아팠기 때문에 더 이상 아플 데가 없어요. 저의 모든 부모, 형제, 처자식, 제가 가지고 있는 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저는 오로지 내가 한 길을 가야 되겠다. 이 길을 가야겠다고 선택한 투쟁의 길을 갔습니다. 간 결과 여러분들이 생각하지도 못한, 저도 그 당시에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정말 기적적인 일을 해내고 나서야 나중에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국민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변호사를 선임해서 경찰, 지검, 고검, 대검까지 배임죄, 저희 재산을 누가 처분을 했는데 제 재산을 처분했습니다. 그런데도 증거가 너무나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좀 이따 증거는 다음에 바로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경찰, 지검, 고검, 대검까지 다 졌어요. 또한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다 졌습니다. 다 거짓말 때문에 졌기 때문에 또 위증죄라는 것으로 저는 다시 변호사를 선임해서 경찰, 지검, 고검, 대검, 헌법재판소까지 다 졌습니다. 자, 그러면 보십시오. 배임죄, 제 재산을 처분을 했고 거짓말 때문에 거짓말을 밝혀냈습니다. 저는. 검사가 수사기록 위조했다라고 하니까 경찰청 청문감사실에서 경찰을 불러다가 조사를 했습니다. 경찰이 수사기록 위조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서울지방경찰청에서 그 경찰을 불러다가 청문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하는 얘기입니다. 경찰이 검사가 수사기록 위조를 시켜서 했다. 자인하는 문서가 여기 있습니다. 명백하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검, 대검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검사 동일체 여러분 아시죠? 주인 검사나 고검이나 대검차 측의 모든 검사는 자기 편입니다. 주인 검사가 결정한 거 고검, 대검에서 바꾸기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이와 같이 수사기록 위조 문제가 드러났어요.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이 고검, 대검까지 안 밝혀지는 거예요. 또한 끝까지 헌법재판소까지 갔는데도 안 밝혀지는 거예요. 수사기록 위조, 이와 같이 경찰이 수사기록 위조를 했다라고 자인을 했고 또 수사기록 위조로 시작된 재수사를 했습니다. 다시 새로운 검사가 와서 수사기록 위조 문서를 내놓고 했기 때문에 또다시 자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새로운 검사가 어떤 식으로 검사를 했냐면 수사를 2003년 8월 21일 날 수사기록 위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도 불기소를 냈습니다. 2003년 10월 1일 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검사가 불기소 결정을 이 수사 기록이 오기도 전에 불기소 결정을 딱 내려놨습니다. 불기소 결정을 죄가 없다. 자백하지 않을 것으로 본 겁니다. 이 8월 20일 날 좀 이따가 제가 보면은 그래서
여기서 서대문경찰서에서 도봉경찰서로 보강수사를 보냅니다. 그래서 2003년 제가 2003년 6월 8일 날 수사기록 위증죄로 고소를 했습니다. 10월 달까지 피의자가 2명이어서 한 사람은 수사를 했습니다. 한 사람 주소지가 서대문경찰서 관할이기 때문에 서대문경찰서로 이첩을 시켰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한 사람이 또 자백을 해버렸습니다. 생각지 않았던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자백을 할 것을 예상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서대문경찰서에서는 보강수사를 위해서 9월 15일 날 도봉경찰서로 사건을 이첩을 시킵니다. 자백을 했기 때문에. 안 했으면 바로 양천경찰서 남부지검 관할로 보냈으면 대일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자백을 한 바람에 2003년 9월 15일 날 도봉경찰서로 이첩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거기서 수사를, 건물주인을 불러다가 수사를 한 다음에 다시 양천경찰서로 가니까 10월 1일이 지나서 온 겁니다. 원래는 이 자백을 하지 않았다 그런다면 양천경찰서에서 서대문경찰서로 이첩을 했을 때 늦어도 9월 중에는 9월 뭐 중순경이나 보통 한 달 안에 사건이 다시 되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백을 한 바람에 보강수사가 이루어졌어요. 서대문경찰서는 자백하지 않을 사람이 자백을 한 거야. 대법원까지 졌던 그 내용을, 배임죄 수사 당시 졌던 내용을 자백을 하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자백을 하고 보니까 도봉경찰서로 이첩을 해서 사건을 진행시켰습니다. 수사를. 그래가지고 양천경찰서로 도착을 하니까 10월 1일 날 도착을 한 10월 1일 날 벌써 수사 결과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부랴부랴 피의자를 불러다가 다시 10월 10일 날 수사기록 위조 문서로 다시 자백한 글자 딱 하나 고친 겁니다. 원고 말이 맞다고 한 것을 원자를 싹 지우고 피자로 고쳐버린 겁니다. 여러분, 원고 말이 맞다와 피고 말이 맞다, 어떤 차이죠? 하늘과 땅이죠. 그죠? 전혀 다른 결과죠. 글자 하나 딱 고친 겁니다. 그래서 수사기록이 그래도 위조가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10월 수사 마치고 11월 초에 다시 불기소 결정을 또 내요. 그러니까 한 사건에 불기소 결정이 두 번 벌어진 겁니다. 두 번. 한 사건에 두 번. 이 사실을 어떻게 알았느냐? 헌법재판소까지 가니까 나의 변호사를 통해서 변호사가 다 검찰에서 보낸 서류를 다 복사해가지고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한 부를 준 겁니다. 거기에서 다 나와 있는 거예요. 불기소 결정이 제 사건이 이첩 도착하기도 전에 벌써 불기소 결정을 해놓은 거예요. 1차 수사 불기소 결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수사기록 위조 문서로 다시 수사를 해서 2차 불기소 결정을 내립니다. 이게 대한민국 경찰이 하는 일이고요. 검사가 시켜서 한 일입니다. 이렇게 한다 그런다면 여러분들 재산, 어떤 진실과 정의, 여러분들이 어떤 뜻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밝힐 수 있을까요? 진실이 없는 세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 말은 뭐냐? 경찰은 검사의 꼬봉이다. 이런 결론이 내려진 거고요. 그 검사는 헌법재판소까지 졌어요. 대법원도 헌법재판소도. 여러분, 헌법재판소도 결론은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까? 검찰하고 검사 동일체는 여러분이 아시지만 헌법재판소도 동일체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대법원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검사 동일체도 여러분, 요즘은 깨졌을 거야. 검사 동일체 안 된다고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기 부산에서 오신 또 우리 교수님이신데, 어쨌든 멀리서 오셨어요. 근데 제가 알고 있어서 너무 멀리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중요한 것은 이렇습니다. 검사 동일체도 우리 국민이 깨기가 어려운데, 검찰 사법 동일체입니다. 이 사실에서 명백하게 우리는 여러분들 궁금하신 거 있으면 이 진행 상황에서 다른 개인적인 질문 말고 제 사건에 대해서 궁금하신 게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하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검찰사법부는 경찰을 포함해서 자, 보세요. 제가 혼자 고소를 했나요? 아니, 변호사를 선임해서. 그러면 제가 변호사보다 더 똑똑한가요? 저는 기타 대학교 지방 나왔어요. 제가 어떤 내 친구 3년 전에 이런 얘기를 잠깐 수모 겪은 얘기 하겠습니다. 내 친구가 서울대 나온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가 자기 12월 잊어버리지도 않습니다. 2015년 12월 30일 심야 12시 땡 치기 바로 전입니다. 우리는 술 한잔 먹고 친구 집 지방 도시입니다. 갔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자기 와이프도 서울대학교 나온 친구예요. 그래서 자기 와이프한테 저를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이 사람 이거 생각하지 못한 큰일을 해는 사람이야. 사법투쟁에서 대법원도 지고 헌법재판소까지 이긴 사람이야. 이렇게 소개를 했더니 그 부인이 한다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나를 아니거든요. 딴 지방에 보잘것없는 대학을 나온 사람이니까.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저 사람은 서울대도 안 나왔고 연대 고대도 조차도 안 나왔는데 어떻게 그런 일을 해? 그런 쓸데없는 얘기 하려면 나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새벽에 12시 도착 넘어서 다시 집으로 되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아무 말 없이 되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이거 사실입니다. 꼭 서울대학교 나와야 됩니까? 아닙니다. 저는 비록 지방에 보잘것없는 대학을 나왔습니다만은 서울법대가 아니라 하버드 수석이 아니라 전 인류 수석을 나온 사람보다도 더 훨씬 훌륭한 일을 해냈다는 것을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세요. 검찰 사법, 여러분, 검사 113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지요? 검사와 판사의 비리, 법조비리 사건, 90년대 법조비리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죠? 스폰서 검사 사건이 10년 전에 또 있었습니다. 그 두 번의 특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특검 여러분 아시죠? 그죠? 얼마 텔레비전 중계도 하고 국회의원이 막 그냥 검사 독촉하는 것 같죠? 결과가 뭐죠, 근데? 결과가 특별검사가 다시 진술한 사람한테 다시 요 말이 저 검사가 이렇게 했어요 하고 물으면 진술을 바꿔버립니다. 전화를 안 받아버리거나 진술을 바꿔버려요. 그러면 특별검사는 죄가 없는 것으로 처리해서 여러분들은 113년 동안 어렵게 검사와 판사의 비리를 잡아낸 결과 특검까지 열었건만 여러분들이 국민에게 특별검사가 보고한 것을 여러분께 어떤 사실을 보고해드렸습니까? 겨우 정직, 징계라고 해봐야 감독, 다시 한두 달 후에, 두세 달 후에 다시 복직을 하는 이런 정도의 특검 보고서밖에는 못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나눠드린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까지 진 내용을 다시 뒤집은 제가 최종적인 문서였습니다만은 이걸 하나 여러분께 드린 겁니다. 이건 인류 역사상 4,000년 법이 생긴 이래 없는 것을 여러분께 드렸습니다만은 사실은 지방 검사가 저희가 주장했던
세 가지 혐의 사실을 열심히 보고해서 공소사실로 만들어서 기소에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한 가지만 죄를 인정해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판결문입니다. 여러분께 드린 게. 그래서 이 문서와 또 그러니까 제가 따졌습니다. 왜 한 가지만 죄다? 이 한 가지 죄가 그 한 가지 죄가 나머지 두 가지 세 가지를 다 연결시키는 고리에 그것만 죄일 수가 없는 겁니다. 이 검사가 다시 수사해서 공소사실로 밝힌 이 내용은 대검찰청의 수사와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대법원까지의 수사, 배임죄가 경찰과 검찰이 수사했던 이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 잘못되어 있음을 명백하게 밝혀서 수사해서 공소사실로 공소사실로 기록해서 재판에 넘겼던 겁니다. 그 문서가 이 드린 것까지 포함해서 이 세 가지 문서입니다. 이 세 가지 문서는 전 인류에 한 번도 여지껏 그런 보고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이 세 문서는 제가 이 세 가지 문서는 말이죠. 어떤 정도 의미가 있는지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113년 동안 검사와 판사의 민낯을 본 적이 없어요. 사법회의사를 통해서 그랬을 것이다 라는 짐작만 했습니다. 여러분, 양승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제만도 청와대 사법농단 사건이 여러분 아시는 내용입니다. 소문입니다. 그걸 수사해서 검사가 수사해서 판사가 판결을 내야 그 사람이 죄인이 되는 거예요. 양승태 하나조차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명백하게 사법농단이고 불법적인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법원 행정처장은 오늘 중앙에 보니까 자한국당 의원이 물으니까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특별재판부를 위원회 소지가 있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받아들이기 어렵다. 여러분, 제가 하는 일 자체를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의미를 한번 가져보십시오. 대한민국 검찰사법부의 현 유서이고 이것의 민낯입니다. 민낯. 여러분들은 제가 드린 그 문서, 이 세상에 가장 명백한 진실이 뭔지 아십니까? 판결문입니다. 판결문입니다. 그죠? 그것이 잘못된 판결문이 아니라면 판결문이 진정한 이 세상에 가장 명백한 증거이고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텔레비전 중계를 하고 검사가 텔레비전 앞에 판사가 나와서 진술을 하고 국회의원이 열심히 까고 죄를 추궁합니다. 특검을 열어봤자 113년 동안 대한민국 검찰사법부는 한 번도 검찰 스스로 검사의 죄를 밝혀낸 적이 없습니다. 판사의 죄를 또한 판사가 판결을 해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평범한 서민, 제가 왜 사법독립군이 됐을까요? 평범한 서민이 제가 빼기 좋았을까요? 여러분들이 아시듯이 저는 굉장히 어려운 생활을 한 사람입니다. 과거에는 어렵지 않았습니다만 결과적으로 18년이라는 세월 동안 사법투쟁하다 보니 부모, 형제, 자식 다 떠나니까 혼자서 생활할 수밖에 없었고 글까지 쓰고 기사를 쓰고 내 나름대로 최대한의 항쟁, 제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청주, 대전, 대구, 부산지검, 광주, 전주지검을 돌고 오는 1인 시위도 수년 했습니다. 그 결과 KBS 추정 20분 홍찬희 기자를 만나서 오로지 내 사건이 이제 알려지겠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2012년 2월 1일 15일간이나 취재 방송한 것을 검찰은 또 이와 같이 KBS에다가 MB 시절 언론 탄압이 심했던 시절입니다. 검찰은 이와 같이 문서 한 장으로 KBS에 줘서 제 사건이 전국에 방송이 안 나갔습니다. 제 사건이 방송에 나갔더라면 2012년도 2월 1일에 나갔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법이
대한민국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무너진 거예요. 제가 이게 내 개인적인 사건이라고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과대해서 설명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거 의미를 가만히 잘 생각해 보시면 검찰사법 113년 동안 수사하고 판결한 것이 최고법 대법원이 1948년도에 생겼습니다. 113년 전에는 법원에서 결정하면 끝이었어요. 그 검사가 수사하고 판사가 판결하는 113년의 역사를 통째로 뿌리를 뽑아버린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전 세계에도 없는 누구도 해낼 수 없었던 그런 일을 저는 해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이게 100년 전이건 1000년 전이고 어떤 누가 해낸 이런 일을 해냈다고 한다면 모델이 있다면 그 사람이 해냈던 거 내가 해냈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인류 역사상 최초로 이 어려운 일을 풀다가 보니 모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KBS 수정 60분 방송 한번 나갔다면 전 세계 하버드 아니라 전 세계 옥스퍼드 아니라 어느 데에서도 저의 말을 하버드 법대 어느 법대에서도 어느 대학에서도 저의 얘기 이 역경을 이겨내고 이룩한 이 얘기에 전 세계는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그럴 정도로 큰 일이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길을 계속 갈 수 있었던 겁니다. 반드시 이 사실을 전 세계에 알려야 되겠다. 방송이 6년 7개월 전에 추정 60분에서 방송이 안 나갔어요. 이와 같이 언론 탄압까지 사법 피해도 모자라서 언론 탄압까지 받았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저항의 길을 계속 갔었던 겁니다. 자 보세요. 그런데 그러면 대법원 다 과거의 사건 다시 재판에서 다시 밝혀져요. 그것을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거는 공소시효가 죽어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긴 내용을 아시면 여러분 더 기가 막힐 것입니다. 잘 가만히 보십시오. 제가 뭐라고 썼나요? 이 사건을 다시 수사하는데 재심으로 제가 한 거 아닙니다. 제 10월 달에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 재심으로 한 거 아니냐고. 아닙니다. 새로운 증거 없이 동일사건, 동일인물, 동일증거로 이 모든 잘못된 수사와 판결을 뒤집어버린 거예요. 이거는 우리나라 113년 검찰사법 역사의 뿌리를 뽑아내는 부패와 적폐를 뽑아내는 결과인 겁니다. 보세요. 추측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건 판결문이고 이 판결문 자체는 과거에는 대법원이고 헌법재판소까지 졌으니까 억울해서 끝났어. 113년 동안 이 억울한 최종 결정의 피해자들이 지금 현재 1000만인데 과거 113년으로 올라가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었을까요? 이 많은 사람들의 한을 저는 등에 업은 거고요. 지금 현재만도 1000만이 넘는 사법 피해자, 전 세계에 수십억의 사법 피해자, 국가 피해자를 저는 대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저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비록 제 재산을 건물을 누가 처분을 한 거지만 저는 분명히 개인 재산이 아니에요.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법은 공익입니다. 여러분의 재산도 그런 식으로 재판을 통해서 남의 이런 짐승과 같은 사람들에게 뺏길 수도 있는 겁니다. 법이 완전하지 않으면 그런 결과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동일사건, 동일인물, 동일증거로 다시 제가 죄를 입증시켰던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증거가 검사나 판사도 혼돈을 줄 정도의 이유가 있었겠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죠? 사람은 실수할 수도 있어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자 보세요.
제가 갑이고 을의 증거를 비교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투자용 저 건물을 살 때 투자 영수증이 있습니다. 투자 영수증이 있고요. 샀기 때문에 건물 등기를 쳤어요. 비록 제 명의로 안 쳤습니다. 물론 91년도에는 명의신탁이 가능하던 시절입니다. 미등기 전매가 가능했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제가 믿을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에게 저는 명의를 등기를 쳤던 겁니다. 여튼 영수증이 있고 등기거래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보강수사, 여기 9월 15일 날 보강수사를 했던 건물 주인의 진술이, 법정 진술이, 경찰서 진술도 있고 형사법정에 가서도 이 건물 주인의 진술이 있습니다. 제 말이 맞다고. 자, 또 그 건물을 소개시켜준 부동산 중개인이 있어요. 이 두 사람이 저의 증인입니다. 그리고 합의서. 이 합의서 내용이 사건의 진실을 속이는, 거짓말하는 그런 합의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뢰 증거는 어떤 거냐? 이 합의서를 이 두 증인이 거짓말하는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이 두 증인이 또한 어떤 사람이냐? 한 사람은 이 사람이 사장이에요. 우리 사장입니다. 사장인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이 가장이야. 사장을 위해서 진실을 얘기할까요? 거짓이라고 얘기할까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아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냐? 이 을과 같이 저는 2억을 투자했고 이 을은 이 증인 한 명하고 합쳐서 동업으로 1억을 만들어서 91년도 당시 1억이면 큰 돈입니다. 2억이면 음마아파트가 그때 당시에 1억 6천 7천 받은 때인 거예요. 개포동의 음마아파트가. 그때 당시에 전 2억을 투자했고 이 친구는 그때 당시 형편이 제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좀 더 많이 투자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속이는, 거짓말을 속이는 이 을과 같이 합쳐서 1억을 투자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증인으로 나와서 진술을 한 겁니다. 증인이 자격이나 있나요, 이거? 증인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또, 자기가 자기 회사 사장이야. 가장이 나와가지고 정당한 진실을 진술할 수 있었을까요? 이 두 증인이 바로 이 한 사람은 수사 기록을 위조할, 원고 말이 맞다라고 너무나 거짓말을 다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어느 한순간 가장 결정적인 순간을 제 말이 맞다고 자백한 사람이에요. 또 한 사람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사람이에요. 이 두 증인의 잘못을 저는 열심히 파악을 해가지고 깼습니다. 깨낸 결과 한 사람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뒤집는 수사를 제대로 하게끔 도와준 그 한 사람이고요. 한 사람은 수사 기록을 위조해서라도 사건 헌법재판소까지 지는 과정에 진실을 덮어버린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 다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의 증거가 체증의 법칙이라고, 체증의 법칙, 체감의 법칙이 있습니다만은 법 설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는 법 자체를 체증의 법칙을 위반한 결정적인 법 자체도 없어요. 판사가 마음 먹고 어떤 사람 도와주겠다라고 마음 먹으면 법도 없는 나라예요, 우리나라. 이거를 그동안 113년 동안 다 숨기고 덮어버렸던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와 같이 이 세 문서는, 정말 이 세 문서는 인류 역사상 없는 문서예요. 이거는. 네. 이 세 문서는 인류 역사상 없는 문서입니다. 앞으로 길이길이 박물관에든 역사 기록관에서라도 이건 보관돼서 대한민국 국민이 이런 일도 해냈다라고, 대한민국 국민은 물론이고 전 세계에 알릴 만한
사법적인 쾌거입니다. 검사와 판사도 이렇게 명백하게 나쁜 짓을 저질렀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추측했지만 진실을 못 밝혔고, 두 번의 특검을 했어도 진실을 못 밝힌 그러한 것을 113년 만에 뿌리를 뽑아버린, 진실을 캐버린 이 세 문서야말로 박수를 받기에 충분하지 않을까요? 이 문서는 역사적인 문서이고요. 제가 6년 넘게 이와 같이 주장을 해도 허위사실, 어떤 사람이 그러더군요. 카톡에 당신 그 허위사실이라고 고소하겠다고. 고소해봐야 다 증거가 있고요. 다 했기 때문에, 다 검증이 옛날 4, 5년 전에 다 제가 검증을 다 벗어버리고 그 사람은 오히려 봐주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또 이어가겠습니다. 검사의 수사 문제입니다. 수사기록 위조가 들켰어요. 새로운 검사가 왔습니다. 새로운 검사가 다시 와가지고 2004년 재수사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재수사를 했을 때 수사기록 위조 문서가 있으니까 다시 위증을 자백해요. 제 말이 맞다고 또 다시 자백을 합니다. 이 두 사람 다 피의자이기 때문에 한 사람은 17일, 한 사람은 19일, 17일날 다 자백을 합니다. 수사기록 위조한 자백을, 저 말이 맞다고 자백한 사람을 먼저 17일날 수사를 했습니다. 수사기록 새로운 검사가 왔을 때 수사기록 위조 문서 가지고 다시 수사를 했기 때문에 다시 또 자백을 했어. 원래 허위공소이라는 건 뭡니까? 정확하지 않은 기억을 정확한 기억이냐 진술을 하는 것이 위증입니다. 벌써 이 증인은 봐보세요. 8월 20일날 제 말이 맞다 그랬고 10월 10일날 피고 말이 맞다고 수사기록 위조 문서 가지고 자백을 번복했습니다. 다시 수사기록 문서가 있어가지고 새로운 검사가 왔어요. 수사기록 위조 문서는 남부지검 자체 내에서도 들켜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검사가 다시 왔을 때 3월 17일날 다시 자백을 했습니다. 한 기억을 가지고 이와 같이 왔다 갔다 한 거, 명백한 사실, 명백하지 이것만으로도 벌써 위증이 성립이 되어 있는 거예요. 위증죄라. 그런데 2004년 4월 1일날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불기소 결정을 딱 내려요. 억울해 죽겠죠. 나는 쫓아갔습니다. 보강수사 하겠다는 거예요. 검사가 보강수사 하겠다는 겁니다. 어떤 보강을 했는지 자 보십시오. 4월 6일날 불기소 결정을 내려놓고 5일 후에 피의자한테 검사가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해서 추정식분에서도 이거 굉장히 특종으로 보고 그때 당시에 했는데 어떤 내용이냐. 다시 피의자한테 전화를 했어요. 피의자한테 검사가 전화를 하니까 너 이 말이 맞아, 이 말이 맞아. 다시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피고 말이 맞다라고 번복을 한 문서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 문서가 4월 7일날 남부지검 자체 내에서 불기소 결정을 확정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남부지검에서 벌써 두 번에 4월 1일날 결정을 한 것을 남부지검 지검장한테 보고를 하고 다시 4월 7일날 불기소 결정. 이 모든 문서 다 가지고 있는데 헌법재판소 가니까 다 나오더라고. 그게 4월 1일날 결정한 것을 4월 6일날 다시 보강수사해서 4월 7일날 헌법재판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고검, 대검찰청, 헌법재판소 이들은 뭐죠? 이런 정도의 잘못도 거슬러지지 않는 거예요. 헌법재판소까지 쳤어요. 그래서 증거도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 증거, 이 말도 맞을 것 같고 저 말도 맞을 것 같고 하는 정도의 사건이 아니라 저에게는 오히려 이것이
역전의 기회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2006년 4월 25일 날 헌법재판소는 검찰의 잘못이 없음 결정을 여러분께 드린 겁니다. 헌법재판소 결정문이 그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맞지요? 검사 동일체가 아니라 헌법재판소, 검찰사법부 다 동일체예요. 그죠? 맞죠? 대한민국은 경찰 조직, 검찰 조직, 사법부 조직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동일체입니다, 이것들이. 하나로 기득권으로 똘똘똘 뭉쳐있는 기득권의 검찰사법부입니다. 제 말 과장된 거 없습니다. 또 보세요. 그렇다면 변호사는 그나마 좀 낫지 않을까? 변호사가 저보다 실력이 못할까요? 변호사한테 제가 수사기록 위조 문제, 녹취록 문제 다 가지고 변호사를 선임해가지고 제가 추궁했습니다. 그러면 대검찰청에서는 몰랐을까요? 대검찰청은 그렇다고 쳐, 검사끼리니까. 헌법재판소는 제 사건을 어떻게 했을까요? 불기소 결정 이유를 맞나요? 후배 검사가 다시 수사를 했잖아요. 수사에서 금방 드러날 진실도 검찰에서 덮어버리니까 헌법재판소도 덮었고 대법원도 덮었고 검찰사법 동일체를 여러분께 입증시켜 드렸습니다. 이거보다 더 명확한 보고 받아본 적 있나요? 없습니다. 그죠? 두 번의 사건, 법제비리 사건, 스포츠검사 사건 여러분들은 허무함만 느꼈습니다. 역시 검찰사법부는 세긴 세나봐. 허탈감밖에는 여러분에게 안겨준 게 없습니다. 그죠? 그러나 저의 이 하나의 문서는 여러분께 꿈과 희망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큰 희망, 꿈. 대한민국 검찰사법개혁을 하는데 이 사건이 널리 알려져야 되겠죠? 이거 알려져야 됩니다. 이것은 내 한 사람의 그냥 기쁨으로 끝나서는 안 될 일입니다. 우리나라의 천만이 넘는 사법 피해자 113년 동안 이들에게 억울하게 수사를 당했고 판결을 받았고 돌아가셨고 묻히셨으며 이런 113년 동안의 지금 현재에도 천만이 넘는 사법 피해자에게 꿈과 희망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요, 그래서 제가 한 일은 검찰사법혁명이 맞습니다. 왜 그런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후배 판사가 자기 대검찰 시험까지의 선배, 기라성 같은 선배, 또 고등법원, 지방법원 판사가 대법관, 대법원장, 헌법재판관, 헌법재판소장이 판결을 하고 결정한 것을 뒤집어 버렸네요. 거짓을 바로잡았네요. 이것이야말로 혁명인 겁니다. 제가 하나의 비록 혼자 해낸 혁명이지만 이 혁명은 박근혜, 탄핵, 저 시킨 것보다 여러분 생각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그것도 어떤 굉장히 의미가 있는 굉장히 세계적인 혁명입니다. 그죠? 이 혁명, 제가 해낸 검찰사법혁명은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을까요? 이거는 앞으로도 아마 깨지기 어려운, 도저히 인류 역사상 이루어질 수 없는 코미디입니다. 역사이고 산 증거입니다. 왜 그러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동일 사건, 동일 인물, 동일 증거로 수사가 대법원, 지방법원, 고등법원 가다가 대법원에 바뀐 것도 아니고 또 대법원은 그렇다고 고검, 지검, 대검 가다가 헌법재판소에서 바뀐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법의 최고의 존엄이 뭡니까? 대법원이고 헌법재판소입니다. 또 대검찰청이고요.
여러분들은 이 기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재산을 등기치고 재산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불안한 나라가 대한민국 검찰 사법의 현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좀 아셨죠? 이거 말이죠. 전 국민이 알아야 될 내용입니다. 그죠? 이거는 앞으로도 정말 인류 역사상 정말 힘든 그 문서를 여러분께 드린 겁니다. 어떤 특검 보고서보다도 더 명백한 이 특검 보고서, 이거 많이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저는 억울하게 18년 동안 사법투쟁을 하면서 1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정말 어려운 처절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제가 비록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의 시련은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18년이라는 세월, 이 실현대학, 국가가 만들어준 이 실현대학 18년 동안 저는 아주 삶이 완전히 180도 바뀌어버린 거예요. 과거는 저는 70년대 가수였고, 남진이라는 사람하고 목소리가 똑같다 그래서 활동을 했던, 돈 받고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또 야구, 운동도 잘하고요. 바둑도 또한 우리 동네에서 제일 잘해요. 그러니까 즐겁게 사는데 아무 시장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재산도 은평구에서는 뭐 변돌이지만 나름대로 48년 동안 살면서 정말 떳떳하게 당당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순간, 18년이라는 시련을 당하고 보니 저는 부모, 형제, 처자식, 가지고 있는 재산 모든 것이 다 날아갔습니다. 정말 처절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희망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나는 이 사실을 꼭 알리겠다. 그런데 평범한 사람의 모습으로 알리서는 안 돼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이 운명의 터닝 포인트에서 추정 20분을 만나는 순간 저의 운명은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제가 기자 생활을 배워서 부산대 법대 나온 한국일보 차장이었던 어떤 친구한테 6개월, 1년 가까이 그냥 어렵게, 그냥 98살 아래인 이 동생한테 처절하게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사를 썼습니다. 왜 썼느냐? 남의 회사, 그 회사 기사를, 스포츠닷컴이라는 회사 기사를 쓰려고 나는 기자 생활을 했던 건 아닙니다. 국회 출입 기자가 했던 것도 다 어떤 이유였느냐? 내 사실이, 이게 이런 정도의 사실이라면 어떤 정도의 의미가 있고 어떤 일이었는가를 알기 위해서요. 저는 처절하게 배워서 기사 생활을 하다 보니 내가 기사도 쓸 수 있네. 이 회사가 또 한국신춘문예라는 또 문학지를 발간하는 개간지로 350페이지, 400페이지 큰 대한민국에서는 꼽히는 그런 또한 한국신춘문예의 책을 만드는 곳이에요. 그래서 저는 수필 기사를 하도 열심히 써주니까 돈은 제가 뭐 받지는 않고 거의 안 받죠. 차비 그냥 주면은 그냥 10만원, 20만원 필요가 없으니까 제가 돈을 안 버는 이유는 돈을 벌면 돈 쓰기가 돈 쓰는 시간이 아깝습니다. 그래서 안 벌었던 거고요. 열심히 기사를 썼고 분간을 했고 시인이고 작가로서의 또한 제 모든 것들이 다 저항의 하나의 방법입니다. 1인 시위를 10년을 넘게 했습니다.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아까 했다고 그랬죠? 1인 시위 서울대, 연대, 고대, 부산대, 경북대, 충북대, 충남대, 전북대, 전남대, 직업 다 돌아다니면서 다 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근처에 있는 대학은 다 했고요. KBS, MBC, 청와대, 직업 앞에서, 고검 앞에서 다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는 것도 저항이고, 저는 글로써 저항하는 방법을 또한 터득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글로써 저항을 하다 보니 또한 새로운 즐거움을 발견하는 거예요. 제가 말도 못했던 사람입니다. 말도 별로 지금도 잘하지 못합니다. 열심히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이 방법도 글을 통해서 제가 무수히 수많은 지혜의
고전을 많이 읽었고요. 또 다른 즐거움을 발견해서 지금은 독서와 글 쓰는 재미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튼 찾아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비록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분명히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전국의 공중파 KBS, MBC, JTBC, SBS 곧 저의 소식이 이런 정도로 몇 번만 더 하다 보면 정말 좋은 기회가 올 것이다. 옛날에는 그렇게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시끄럽게 해서 저는 KBS 홍찬 기자를 만났습니다만은 지금은 저의 강연을 이와 같이 여러분과 즐거운 시간을 즐겁게 하다가 보면 이것도 저항의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취재단이 올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열심히 하는데 여러분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실 수 있겠죠? 네. 물론 비슷한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 두고 보시면 알지만 정말 소중한 제 얘기가 전 세계에 알려졌을 때 얼마만큼 소중하게 여러분이 들었던 얘기인지 곧 알게 될 그런 날이 곧 올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이건 분명히 역사이고 증거입니다. 그리고 곧 좋은 소식이 여러분에게 방송을 통해서건 영화, 만화, 게임 제가 글을 열심히 쓴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좋은 희망의 메시지를 절망에 빠진 분들에게 제가 절망을 희망으로 계란으로 파이깨는 사나이 아닙니까? 한마디만 딱 더 하고 끝나겠습니다. 저는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탈레스가 한 말을 소크라테스가 세상에 가장 널리 알린 말이 너 자신을 알랍니다. 저는 계란으로 파이깨기가 여지껏 절망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희망의 상징으로 바뀔 것입니다. 절망을 저는 분명히 이겨냈고 극복해냈습니다. 그죠? 분명히 계란으로 밝힌 거 맞습니다. 인정해 주신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믿고 강남구였습니다.